그 전쟁을 빨리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반명 아니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신경 쓰고 있다든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칼을 바로 꺼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는 반명인가요, 친명인가요,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반명이죠라고 근데 했죠. 아니지. 네. 반명 아니죠. 반명 아니죠. 네.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가 친명이고 모두가 친청이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역적이지.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게 방송의 날짜가로 치면 한 8개월 남짓 정도 이제 추범한 것 같은데 아직도 4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 앞에서 자기를 동등시했다. 이거는 그냥 역적이죠. 제가 어쩌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쳐다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점에선 안쓰러운 게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국정 지지율 떨어지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나만 대통령 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대선이 4년이 넘게 남았어요.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왜 자꾸 대통령을 건드릴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결국 공천이에요. 아, 지방선거 공천부터 이제 지방선거 민주당이 우리 당에 비해서 선거를 잘 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민주당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부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접전이 붙는 곳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면을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를 포기를 하다시피 해서 날렸고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다음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지금부터 포석을 다 깔고 나가는 거고 어느 쪽 사람들을 더 많이 집어넣느냐가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지금 그 정청래가 이른바 정청래 뒤에 있는 그 세력들이 너무 빨리 지금 나오고 있다. 너무 그 전쟁을 빨리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반명 아니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잘 좀 도와주시라. 당에서도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잽을 하나 날린 거예요. 근데 딱 맞았으면 그냥 이쪽에서도 잽이나 스트레이트는 날리면 되는데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칼을 바로 꺼냈어요. 뭐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스피 딱 5점 간 날. 그렇지. 딱한 날. 딱한 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영모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쉽게 홍보나 마케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위험한 게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기 잠식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미디어를 다 잡아먹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그 정청래 뒤에 털고 있다 생각하는데. 맞을 거예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좌파 유튜버들끼리 전쟁에 붙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저기는 저기끼리 싸우는데 뭐 털보하고 매부쇼 붙고 좀 이쪽은 뭐 이동영 이쪽 붙고 이러고 있는데 저 어떤 공격성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는 진짜 정도가 심하게 붙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당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생각한 게 이른바 통합 뭐 이런 걸 또 내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지금 막 깨져나가고 있고 사실상 다음번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공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지금 줄을 설 것 같아요? 100% 정청. 그러네요. 정청래한테 줄을 선다. 그러네요. 그거를 지금 그러네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 길 가는 거야. 저쪽에서 잽 한 번 덜렸으면 나는 칼 들고 달려들어. 조국 혁신당하고 우리 같이 합당할 거야. 그럼 짠물이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엔 22대 공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까지 죽여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언젠가는 고사돼서 죽는다 우리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반명을 그냥 작사를 냈으니까 그때. 근데 우리 당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제 대학 다닐 때 가끔 얘기하는데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그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는데 양쪽 다 해 지금. 지금은 양쪽 당이 분열도 하고 부패스럽기도 해. 계속 악화만 되고 있어. 이게 근데 그 와중에 그럼 누가 불쌍해? 국민만 불쌍하지.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 6일째 단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방송을 녹화를 하고 이틀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만류를 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식을 끝내셨고 지금이 다시 1월 27일 화요일인데 아직은 복귀를 안 했어요.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근데 내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뭐 한동훈 대표의 최대 피해자? 우리 그 김웅 전 의원님 나오 계시니까. 그렇게 되네요. 나는 네. 모든 거에 대한 피해자네. 아무리 마음에 안 돼도 아유 우리 한 대표님, 아유 우리 장 대표님 이래야 버티는데 우리 김웅 전 의원님은 한 대표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비상대책위원회 갈 때 위원장 갈 때 거의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하셨죠? 그때가 제 이제 마지막 의원 의총을 그날 마지막 참가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날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여사가 이제 밀어붙인다. 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선거는 22대 총선은 그냥 망하는 거고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준비를 착착착 다 해가지고 의총장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추대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내 마지막 의총이 된다. 나 앞으로 의총장 다시는 안 들어온다. 내 마지막 의총이니까 내 말을 꼭 이 말은 들어달라. 지금 우리 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있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마치 북한의 김주애를 이렇게 그 추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민주정당이 맞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선거 반드시 진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그때 그 총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착한 이용 의원이 여기서 탄핵이 왜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용 보고 야, 너 조용히 있어. 야, 숫자가 부정하면 당하는 것이지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을 이어서 절대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고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줬어요. 그날 의총장에서는 그래서 막았어.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니까 뭐 무슨 중진 의원 회의를 하네, 원로 회의를 하네, 뭘 하네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의원들이 중진이나 원로 회의에서도 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워낙 시달리니까 그냥 내가 결정할게요라고 하고 네. 윤지혁 대표가 그냥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우리 당은 이제 끝났다. 선거는 끝났다. 대통령이라는 짐과 한동훈이라는 짐 두 개를 달고 핸디캡 두 개를 달고 선거는 절대 못한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시작되고 났는데 나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총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조 심판만 이야기를 해. 어떻게 정부 여당이 나와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가 들어오겠냐고. 그리고 도는 데가 어디냐면 다 우리 당 우세인 지역만 다니는 거야. 거기서 사진 찍고. 원래 지원 유세를 나가면 거기 후보가 만약 위성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앉아서 위성진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위성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위성진 옆에 다니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서 보면은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2조 심판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셀카 찍고 기자들 다 데리고 가서 그런 다음에 끝나. 그럼 자기 혼자 저 후보는 혼자서 이렇게 뻘쭘하게 있다가 저쪽 카메라 바라보고 있다가 혼자서 그냥 쓸쓸히 시장통 돌고 마는 거예요. 네, 그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지원 유세라는 걸 할 때 이 양반이 지금 이게 후보 지원 유세를 하러 오셨나
근데 심지어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출마를 또 안 했어.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출마를 안 하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후보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이나 후보가 나와서 있으면 전국구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시장 한 바퀴 돌아주면 소문이 쫙 나요. 누구랑 누구 같이 왔더라. 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 뭐도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게 건데. 국정농어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 근데 그리고 뭐 옆에서 뭐 아이고 우리 대표님 뭐 우리 저기 여기 되면은 이제 뭐 닭에서 뭐 자리 하나 주시는 거죠. 그럼 아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조금 힘을 좀 실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든든하게 하는 해주기 위해 거예요.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자리는 주인이 누구냐면 후보예요. 그 지역 후보고 그 지역 후보에 대해서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신금을 울릴 만한 이야기 하나씩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제가 정치 시작했었을 때 뭐 누구 그 후보의 사람과의 무슨 뭐 책을 듣고 인연이라든가. 예. 제가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뭐 그때 당시에 그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정 간에 그 청와대와의 그런 어떤 그 불협화음 같은 게 나왔을 때 둘 다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방식이고 속이 타서 죽어 넘어가고 있는 후보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당에 대한 애정 문제구나. 그때 당시에 저 사실은 당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느꼈던 그 배신감이라는 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보면 밖에서 봤었을 때 왜 저렇게까지 뭐 한동훈 쪽 사람들을 뭐 저렇게 내치고 플러스 정치가 돼야지 왜 마이너스 정치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 약간 업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의 당권파나 우리 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 입장으로 봤었을 때 단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원들 특히 이제 핵심 당원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계 사건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무리한 계엄까지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단계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문제를 일종의 그 뭐 어느 세력 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를 시키겠다 이 문제를 덮어라라는 식으로 딜이 들어갔고 거기에 뭐 대통령이 완전히 뭐 눈이 뒤집혔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대통령을 계엄고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계엄 때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그 어떤 뭐 적개심 같은 게 막 드러나요. 본인은 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밝히는데 한동훈을 왜 잡아가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쪽 한쪽에서는 그냥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계엄하고까지 연결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교를 하면 조금 덜 안타까워 이재명은. 근데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토사구팽을 안 해서 당한 거야. 검사로서의 능력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사로서의 능력은. 무죄가 많이 났으니까. 아니, 검사가 그치. 어. 네. 아니 저 마라톤 선수가 나와서 나중에 마라톤 선수를 뭘로 평가해? 달리기 기록으로 보는 기록으로 거잖아. 하죠. 검사는 뭘로 해? 기소해서 무죄가 얼마나 났느냐지. 그 사법농단 수사 그 다 무죄 났잖아.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소한 게 아니래.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밑에 주인 검사가 있겠지. 근데 자기가 다 그 지휘를 다 했는데 그때 나는 뭐 부산에 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학을 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님의 정치 스타일이 저랑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한동훈 대표는 갔어야 돼. 제가 가라고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뜻이잖아요, 사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와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내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조롱을 했어요. 굶어 죽어도 뭐 나오는 거 없다 뭐 이런 그거는 좀 그런 충격이더라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는 자, 우리 김웅 전 의원님께서 당 대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명하시겠어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 쫓겨나고 그랬었을 때도 당원이 뽑은 대표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한동훈 대표 제명은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당에는 좋은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당이 단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결집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제가 느낌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 불법 계엄과 이렇게 확실히 단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당의 그 어떤 그 힘이나 그 정통성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불법 계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동훈 대표 내치는 게 좋아요? 안 내치는 게 좋아요?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는 별 영향 없어요. 어차피 진다? 어차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전국 선거인 거고 테마를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되느냐 부분이겠죠. 우리 당에 한번 뭔가 그래도 기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텐데,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경기도에서 유승민 나온다 그러면은 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유 대표한테 공천을 줄 리가 없지. 없지. 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든 나오든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제명한다고 해서 그 뭐 표가 막 완전 분산되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막 그래 저 당이 그래도 네 분을 봉합해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럴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가 지금은 되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한테만 강력하게 소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0%는 나오는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0%를 못 넘어가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너 방송하려면 세게 해라. 뭔지 제가 얼마만큼 더 세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팩트에 기반하게 방송하라고 학교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한테 세게 얘기하든지 우리 당한테 세게 얘기하든지 이들은 바뀔 생각이 없어. 세게 얘기하면 나만 열받아. 그래서 세게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지방선거, 제가 계속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지방 권력마저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서 최소한 다음번 총선의 과반, 다음번 대선은 저희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상 일이라는 건 자기가 예측하고 뭐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지금이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걸 극복을 하고 나가면은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좋은 정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양당의 모든 상황이.
어제 통계 수치 나온 걸 좀 봤더니 리얼미터에서 나온 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 차이 정도로 턱걸이지만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는 정말 많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느 쪽이 정말 잘해서라기보다 어떤 샤이 보수가 조금 돌아오는 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료들도 좀 봤거든요. 갤럽에서 보니까 역시나 아직은 2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거는 ARS로 했느냐, 그러니까 임명성 보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좀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좀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결집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 거는 분명한 상황이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선순환이 되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동훈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단계를 진심 어리게 사과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없다고 것 하십니다. 없다고요?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돌이키기가 힘들어. 돌이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단계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당 의원들의 대부분에 가서 만나보면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 쌓여 있는 게 있어. 쌓여 있는 그 원한과 어떤 실망감 그리고 그 어떤 모욕감 같은 게 매우 강해요. 그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의 쓴소리 장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